앙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을 지휘할 때 모든 선수들을 모아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하며 엄격한 언어로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진정한 결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특정 선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여기는 부분이었고 현재 토트넘의 분위기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러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2골을 앞서 있었지만 후반전 연속 실점으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순위 상승을 바라보던 위치에서 12위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폼으로 높은 순위를 기대할 자격조차 없다는 느낌을 주며 자신감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패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 처음 경험하는 쓰라린 실패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골이나 앞서다 승점을 날려버린 이번 경기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며 대개 이런 결과는 훨씬 강한 상대와 맞붙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지금의 토트넘이 브라이튼보다도 약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 후 콘테 감독 시절의 토트넘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시즌 초반 강하게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패배가 늘어났습니다. 전반기까지는 상위권 싸움을 벌이며 18경기 중 6패에 그쳤지만 지금은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조차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 원정 경기를 떠올려보면 토트넘은 단단한 수비를 펼치며 심지어 전반전에 2대0으로 앞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콘테 감독이 처음으로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던 시기였고 손흥민이 돋보이지 못하면서 실망감을 안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이 항상 맨시티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강하게 경기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콘테 감독이 부임했을 때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그들을 꺾었습니다. 무리뉴와 콘테의 역습 전술 덕분에 토트넘은 맨시티가 경기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맨시티가 더 강한 스쿼드와 뛰어난 선수들, 그리고 최고 수준의 감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전에 2대0으로 앞섰고 그 순간 정말 기뻤지만 후반 시작 10분 만에 동점이 되었고 결국 2대4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그 경기 후 자신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후반전에 연속 실점한 경험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위기 상황에서 팀이 경기 흐름을 조절하고 10분 정도 상황을 버티며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실망했던 이유는 콘테 감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토트넘을 상위권으로 이끌며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후 전략 변화를 통해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첼시를 이끌고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경험한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서 높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페리시치의 합류로 인해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그의 득점과 도움 기록이 상당히 줄어들며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여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팀도 하락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콘테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팀을 떠났습니다. 현재 콘테 감독은 나폴리를 이끌고 있으며 나폴리는 세리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에 대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이끌었고 손흥민을 월드 클래스라고 칭찬했던 감독입니다. 무리뉴처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감독이죠. 현재 나폴리를 1위로 이끌고 있는 콘테 감독은 경기 중에 시간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찾고 침착하게 경기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비판을 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시 토트넘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단단한 수비와 강한 압박을 통해 선제골을 넣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스쿼드가 지금만큼 강하지 않았지만 콘테 감독의 전략은 여전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는 그의 팀이 전반전 만에 총 66km를 뛰었습니다. 팀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뛴 기록입니다.
상대의 템포에 따라 이동 거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하프타임까지 이미 60km 이상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의 전술은 체력적으로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수준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지만 팀이 그것을 해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대가를 치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그는 자신의 축구 철학을 선수들에게 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솔랑케와 1월에 영입된 베르너를 제외하면 큰 추가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의 기대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결국 대가를 치렀다고 말하며 팀의 반응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골키퍼 비카리가 팀의 정신을 다잡기 위해 강하게 외쳤습니다. 경기가 처음 시작될 때 토트넘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최소 60에서 70분을 버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후반이 시작된 지 2분 만에 불운한 실점을 겪었고 우도이가 이야기하듯이 방향을 바꾸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반에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던 토트넘은 실점 이후 흐름을 되찾지 못했으며 문제는 실점이 아니라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두 골을 허용한 후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매우 주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이 헝가리에 가서 30분 정도 뛰고 이틀 동안 쉬고 다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충분히 쉬고 경기를 준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고 약 3에서 4일 만에 풀타임을 뛰어야 했던 그들의 체력이 이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메디슨의 체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메디슨을 클루셉스키 대신할 만한 대체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입니다. 이들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뛸 수는 있지만 이미 두 선수가 모두 최선을 다한 후라면 사르, 비수마, 벨리코비치와 같은 다른 미드필더들은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직접적인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축구 철학에 따라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면 수비 상황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동일한 전술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술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메디슨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으며 실점 후에는 경기를 다시 주도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팀이 이 시기를 견뎌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메디슨의 말은 마치 팀이 수비의 견고함을 유지하지 못한 탓에 패배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저는 메디슨을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감독과 선수들이 상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듯 보입니다. 만약 감독이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면 선수들도 감독님이 원하던 대로 후반에 플레이하지 못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답변은 그저 모르겠다는 말뿐입니다. 사실 축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2대0 스코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2대1로 추격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이며 흐름을 바꾸기 쉬워집니다. 브라이튼은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한 반면 토트넘은 3일 만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 면에서 분명히 열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수들 역시 체력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체력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 선수들이 더 큰 클럽으로 오면 경험이 부족하여 심리적 압박에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지할 수 있는 신뢰받는 리더가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이전 연승 기간 동안에는 항상 유리한 조건이 작용했고 변수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경기장에 나서왔습니다. 팀이 힘든 상황에 처할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바로 팀을 이끌어줄 리더입니다. 손흥민은 3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경기장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아스날전에서도 패배했지만 손흥민이 풀타임으로 출전한 덕분에 감독은 팀의 정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동점이 되었을 때 선수들이 의지할 리더가 없었습니다. 감독이 팀의 정신력을 비우나 로메로에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다음 경기부터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예기치 않은 변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